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회기, 스마치 프로그램 2회기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회기를 이제 다 열심히 해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1회기를 하고 며칠 만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분들은 바로 뭐 그날 하실 수도 있고 하루 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루 안에 이걸 막 다 하시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나의 회기를 하시면 다음날, 최소 다음날 아니면 뭐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그 다음 회기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스마치는 상담을 이렇게 좀 압축해 놓은 거라서 일주일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매일 하면 효과가 차라리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회기 하고 또 일상에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고 또 한 회기 더 다음 회기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목표를 같이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목표는 그냥 쉽게 떠오르는 걸 목표로 하면 되지. 무슨 목표를 이렇게 한 획이나 들여서 잡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목표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너무 간단하죠. 예를 들면, 술을 끊고 싶다. 뭐, 금연을 하고 싶다. 학점을 올리고 싶다. 뭐, 남편과 잘 지내고 싶다. 아이들 양육을 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목표들은 되게 많은데, 이 목표를 상담에 좀 더 어울리게 바꿔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냐 하실 수 있는데, 목표를 상담에 어울리게 바꾸시지 않으면 상담이 효과적으로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는 대학생이 다음 학기에 전 과목에 올 A뿔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원래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면은 충분히 달성할 만한 목표가 되겠지만, 지난 학기에 학사 경부 학점 2점 1점 몇인가 이렇게 받았다. 그런 경우에 다음 학기에 올 A뿔을 받겠다는 목표는 좀 달성하기가 어려우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하려는 목표는 내가 달성 가능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는 것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이후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도 잠시 꺼두시거나 방해금지 모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회기에서 내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고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 고민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요? 눈을 감고 천천히 내가 원하는 변화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급할 건 없습니다. 잠시 나를 위해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네, 다 떠올리신 분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 고민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나요?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 고민을 좀 덜하고 싶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10회기 이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나에게 힘든 얘기를 하거나 부탁하는 걸 덜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예시를. 자, 이렇게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적어보셨고 이걸 가지고 저랑 오늘 2회기 작업을 통해서 10회기 후에 이루고 싶은 수마치 목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방금 적어주신 내용이 괜찮은, 적절한, 스마트에서 다루기 적절한 목표인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가 정한 목표는 나 자신에 대한 목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고민 정할 때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었던 내용인데, 상담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물론 뭐 커플 상담이나 가족 상담의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고려한 그런 목표를 정하고 뭐 엄마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 자신, 나에 대한 셀프 치유 과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제가 예시로 적어둔 게 친구들이 나에게 힘든 얘기를 하거나 부탁을 덜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해놨어요. 이건 친구들이 덜하게 되는 거는 제가 그 친구들을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부탁은 할 수 있겠죠. 얘들아, 나 요새 좀 많이 바쁘고 그런 상황이라 너네들이 지금 예전처럼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게 어려워, 들어주기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좀 부탁을 안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그걸 다 들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는 나 자신에 대한 목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라 친구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친구들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앞으로도 부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부탁을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들어주고 싶을 땐 들어주지만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한 목표가 나 자신에 대한 거면 패스하셔도 되고, 나 자신에 대한 게 아니면 요거를 전환시키는 과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제가 자기주체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면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기주체화는 이제 상담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되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상담에 오셔서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한테 자꾸 화를 내요. 혹은 직장 상사가 있는데 저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시죠. 물론 그런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내가 남편을 상담에 데려오거나 직장 상사를 상담에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 고민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거는 상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상담에 와서 여자친구가 저를 너무 함부로 대해요. 제가 맨날 여자친구를 2시간 거리인데 데려다 줘야 되고 하루라도 안 데려다 주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담 목표가 여자친구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자친구를 바꾸자는 건데 그거는 어렵다. 그럼 상담 목표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자친구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을 때
내 입장을 더 잘 얘기할 수 있게 된다가 상담 목표로 되겠죠. 두 번째, 남편이 자꾸 아이들을 훈육할 때 때려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대 때리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이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가 남편이 아이들을 때리지 않게 된다 이건데, 이것도 남편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바꾸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이 아이들을 때릴 때 내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되고, 남편이 이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때린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한다,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나로 이 문제를 내가 주체가 되는 걸로 바꾸는 거죠. 남편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렇게 목표를 바꾸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 흉을 저한테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두 분이 싸우면 전화로 2시간씩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데 너무 그게 힘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흉을 보면, 원래 목표를 엄마가 저에게 아빠 흉 보는 걸 그만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기 주체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엄마를 바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저절로 흉을 보는 걸 줄이지는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흉을 또 보시면 내가 그 대화를 은근슬쩍 잘 피하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제 앞에서 아빠 흉 보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 입장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요게 목표가 되는 거죠. 좀 어려우신가요?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상담에 오는 분들은 다는 아니고 대부분 타인의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기 주체화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자기 주체화라는 부분은 다른 삶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그 목표 점검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은 내가 정한 목표가 나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목표인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이 목표가 내가 지금 원하기는 하는데 나의 심리적 건강에 좋은 목표도 있고 좋지 않은 목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가 뒤에 예시를 써놓은 거 잠깐 볼게요. 예시를 써놓은 목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3개월 만에 20kg을 감량하고 싶어요 라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는 좋은 목표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나쁜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각자 다 자기만의 목표를 정하는 건 자유고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재 키가 160이고 몸무게가 65kg 정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20kg를 빼면 키 160에 45kg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되게 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딱 언뜻 제 내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되게 무리한 다이어트 계획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거는 당연히 좋겠지만 45kg라는 건 사실 되게 마른 거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45kg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서서히도 아니고 3개월에 20kg면은 키에 비해서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옳은 목표다 그른 목표는 아니지만 심리적 건강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급격하게 강박적으로 빼지 않고서는 내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건지.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길래 이렇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에서는 얘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일지라고 해도 이 목표가 나의 건강에, 심리적 혹은 신체적 건강에 부합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3개월에 20kg 그 목표는 예를 들면은 좀 바꿔본다면 내 외형, 내 외모, 외형이 완벽해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집착하는 원인을 찾는다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내 신체 이미지, 바디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원인을 찾는다.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저도 사실은 100%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저도 다이어트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마지막은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한 달에 1에서 3kg 정도 감량한다. 이거는 아까 3개월에 20kg보다는 훨씬 저는 적절한 목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목표로 바꾸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상담자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이렇게 물어봐 줘야지 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예시는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애인과 헤어지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이걸 목표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분을, 이 연애의 패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연인과의 관계가 이 연인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좋은 목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상대 연인이 되게 나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나에게 어떤 물질적 피해를 준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어떤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연인 관계라면 그거는 좀 이 목표가 적절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나에게 좋은 관계라서 유지한다, 하고 싶다라면 건강한 목표인데, 이 관계, 이 상대방 자체가 나에게 되게 해가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관계를 이 사람이랑 헤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헤어지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을 붙잡게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목표는 나 자신에게 건강한 목표는 아니에요. 이거를 좀 다르게 바꿔본다면, 우리 관계에서 나와 상대가 반복하는 패턴을 이해해본다. 이게 이제 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목표. 그 다음 단계는 우리 관계의 부정적인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어 본다. 이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우리 관계에서 나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때 내가 그전에는 상대한테 알았어 미안해 이랬다면 이제는 좀 내 주장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나에게 부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 서운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 입장을 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자꾸 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내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관계도 바뀌고 그 사람도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물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하고 더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혹시라도 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 고민이 일단 나에 대한 것이냐, 내가 나를 통제해서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두 번째, 나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목표인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셨으면, 세 번째로는
내가 정한 목표가 효과적인 목표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게 항상 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럴 수만은 없어요. 또 우리는 특히나 지금 마음에 대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 쓰고 해서 이 10패기의 스마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더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나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목표를 정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는 제가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3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구체적이어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는 그냥 제가 무기력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면 이거는 무기력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행동화해서 나타나면 과제나 시험 준비를 제가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목표가 수치화가 돼서 내가 달성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목표가 제가 우울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덜 우울해지긴 했는데 이게 달성된 건가 아닌 건가 알 수가 없죠. 약간 수치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도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이런 목표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얘를 약간 수치화를 시켜본다면 친한 친구 3명이 생기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면 좋겠어요. 이런 목표를 세우면 내가 달성을 했구나. 내가 달성하지 못했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달성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목표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겠죠. 근데 이 2번은 우리가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 어떤 목표들은 수치화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에 따라서 이거는 수치화가 어렵다 하면 2번은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냐. 왜냐면 가끔 목표를 세우실 때 진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걸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0회기를 해도 달성도 안 되고 그럼 더 좌절하게 되고 자괴감 느끼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좀 할만한, 너무 쉽진 않지만 조금 어렵지만 할만한 목표를 잡으실 때 제일 효율적으로 동기가 생기고 하시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번 학기 모든 과목, 전과목 올 A뿔을 받는다 라는 목표는 사실 좀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요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번 학기에 출석 90%, 과제를 좀 잘 못했더라도 기한 내에 꼭 내기, 시험을 평균 점수 이상 받기라는 목표로 딱 수정을 하면 훨씬 더 현실 가능하게 느껴지니까 좀 더 나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목표 이렇게 쪼개지니까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니까 학점이 전체적으로 A 정도, A에 가고 B뿔, A0 이렇게 많이 나왔네.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내 목표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번 회기 처음에 정하신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제가 설명한 이런 목표 특징들에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목표를 그거에 맞게 이제 좀 바꿔보시는 거죠. 네. 잠깐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나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마치에서 다룰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목표 이번 스마치에서 다룰 목표의 최종 버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잘 세우셨으면
아주 잘 하셨고요. 이 목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워밍업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목표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길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지루하시면 잠깐 끊고 여기부터는 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 다시 하셔도 됩니다. 1회기 때도 내 고민을 정해보고 고민에 대한 에피소드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 작업은 앞으로 매 회기 하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에서도 계속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에피소드를 다루고 이런 걸 많이 반복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최종적으로 정한 그 목표랑 관련된 에피소드라는 건 내가 겪었던 어떤 경험을 하나 떠올리셔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영상 멈추고 쭉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 에피소드에서 느낀 감정을 적어보시고, 내가 그 에피소드에서 느꼈던 원했던 게 무엇인지 또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목표가 있었어. 내 목표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랑 관련했을 때 이 경험 안에서 내 행동이 어땠던 것 같은지를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가를 막 나를 비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뭐 쓰레기 같았어. 난 정말 한심했어. 난 정말 뭐 의지박약이야. 이런 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내 목표는 여자친구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 것인데, 이 에피소드에서의 나는 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나에 대한 평가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새롭게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그리고 혹시 2회기밖에 우리가 안 했지만 지금도 현실에서 이걸 한번 해볼 수 있게 시도를 해볼 수 있으시면 도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 도전을 해보는 것도 우리 10회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쯤 갔을 때. 근데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까지 다 잘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하셨나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회기, 나의 목표를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뒷부분, 2회기에서 내가 얻은 부분, 내가 새롭게 잘 알게 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회기가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1회기에서 고민 정하셨고 2회기에서 이제 목표를 정하셨으니까 3회기부터는 그 관련된 것들, 내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다루고 작업해보고 이런 과정을 앞으로 쭉 하실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충실히 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3회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